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과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번에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은 정치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대구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정치를 위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계파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대구 동구을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것도 친박과 비박 간 이해 득실에 따른 밀실 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가 출마를 해서 경쟁을 해서 또 떨어지는 게 괜찮은데 출마해보지도 못하는 그 자체도 많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죠.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천명하면서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아예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류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이 지금 국회 하는 거 한번 보이소. 그게 뭐 국회입니까? 사람 진짜 국민들과 장난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신도 투표장 가기 싫어요.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특히 공천 탈락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잇따르자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공천을 못 받아 출마를 못할 뻔하다가 어제 가까스로 공천을 받은 후보 3명이 오늘 합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도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대구에 대해서 연대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약에 있어서도 공통의 공약을 개발을 해서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이딴 공천 탈락과 이에 따른 반발 그리고 무공천까지 이번 공천 파동이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힘겨루기에서 빚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20대 총선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 불법 대출업체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빌리면 벗어나기 힘든 구조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했던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대출업체 명함을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200만 원을 빌리면 66일 동안 매일 4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에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그런 대출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은행에는요? 은행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은행 자체는 아예 그냥 할 수도 없고. 문제는 66일 중 3번만 못 내면 완불 처리,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계약 규정이었습니다. 매일 돈을 갚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처음 대출 금액 200만 원에다 빚을 갚기 위해 200만 원 정도를 더 빌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6만 원씩 66일을 갚아야 하고 지금까지 800만 원 가까이 업체에 줬지만 빚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대출 이자가 무려 4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대출업체는 계약서도 주지 않고 김 씨의 인감 도장까지 가져갔지만 회사 이름조차 알려주길 꺼립니다. 거기 사업체 이름이 뭐예요? 사업체 이름을 누가 가르쳐주는데요? 사업체 이름을 왜 못 가르쳐주는데요? 불법 업체예요? 불법 아니죠? 근데 사업체 이름을 왜 없어요? 혹시 지금 따지는 게 안 잡겠다 이거 같은데. 법정 최고 이자는 25%, 대부업체는 27.9%까지만 이자로 받을 수 있지만 소극적인 단속으로 여전히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즉 국내 총생산의 80%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7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겁니다. 빚은 늘어나고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지다 보니 불법 사채의 유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이라든지 각종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촘촘해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소득 그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수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회구조가 돼야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제도를 현실화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전국 가시오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군위군이 오이의 가격 폭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대체 작목인 유럽형 명품 토마토 재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게 잘 익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이를 따는 손놀림이 바쁩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껍질이 두꺼운 데다 과육이 단단해 유통기한이 길고 값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가시오이를 재배해온 이재무 씨는 지난해 6억 원을 투자해 유럽형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흙 대신 영양분으로만 재배하는 양액 재배법을 활용하면서 생산량과 품질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투과율이 높은 고급 비닐과 탄산가스 주입기, 수정용 볼을 활용해 크고 모양이 균일한 토마토를 생산해냅니다. 양액 시설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물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개월이라는 동안 계속 재배를 하니까 농가 소득의 하나의 또 고소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전량 서울 가락시장으로 출하됩니다. 지역 농가들은 올해 880톤의 토마토를 생산해 17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입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가시오이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시작한 토마토 양액 재배가 농가 소득에 한몫을 할 것으로 군위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토경 재배를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그 생산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항상 그 홍수 출하로 저렴했습니다. 토경 재배에 비해 수확 기간은 2배, 수확량은 5배 이상 많아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토마토 양액 재배 농가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016 K리그 챌린지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우리 지역 연구팀인 대구FC도 대전 원정으로 시즌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승리와 함께 기분 좋은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시즌 개막 경기 서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6 K리그 챌린지의 첫날, 오늘 경기 가운데 가장 많은 18,000여 관중이 찾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이어졌지만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대구FC였습니다. 활발한 패스 플레이와 탄탄한 수비 라인으로 경기 초반을 주도한 대구. 에델의 선취골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파울로의 득점이 이어지며 경기를 앞서갑니다. 득점 과정마다 도움을 기록한 미드필더 이재권의 활약은 특히 돋보였습니다. 첫 경기라서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쉽게 이길 수 있어서 기분 좋았고 우리가 준비한 만큼 성과 이뤄서 기분 좋고요. 일단 첫 단추를 잘 깼으니까 앞으로도 쭉 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의 선방까지 이어진 대구는 대전의 맹공을 막아내며 결국 2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40경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고 선수들한테 최대한 부담 가지 말고 우리가 연습 과정 잘 했으니까는 연습한 대로 경기하면은 좋은 결과 올 거라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줘가지고 개막전 멋진 좋은 승리한 것 같아요. 우승에 도전하는 대구FC는 강력한 상위권 경쟁자인 대전을 잡으며 2016 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홈 개막전 경남과의 맞대결. 대구FC가 홈팬들과의 첫 만남에서도 오늘과 같은 좋은 경기력으로 연승과 함께 시즌 초반 돌풍을 이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시가 혁신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에 속도를 냅니다. 대구시는 지난 연말 혁신도시의 주민 수가 전년 대비 180% 늘어난 5,900여 명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14,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하고 버스 노선 신설과 도시철도 1호선 노선 연장, 경부고속도로 유람나들목 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7년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고 100병상 이상 병원 입주가 가능한 용지도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지역의 8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기업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가
전분기 전망치 84에서 소폭 상승한 91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자동차 부품이 1분기 실적 추정치 65보다 39포인트 오른 104를, 섬유와 화학도 34포인트가 오른 107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는 기준선 100보다 낮은 91을, 목재, 종이, 철강 등 기타 업종도 61을 기록해 악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포항의 새 관광 자원이 될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 여객부두 건설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 여객부두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용역을 다음 달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항 국제 여객부두는 크루즈선 등 최대 5만 톤급 국제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항만 활성화는 물론 포항의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포항 영일만항 항만 배후단지에 민자 150억 원을 투입해서 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냉동 물류 창고를 본격적으로 건립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150억 원의 신규 투자를 하고 연간 약 2만 TEU의 신규 화물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국제물류센터 냉동창고는 경북과 강원의 농산물 수출과 중국산 농산물 수입 등을 맡게 되며 오는 5월 공사를 시작해 12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대가를 제공받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달서구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줬고 B씨는 선거 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2명에게 각각 200만 원과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과 9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대구 지역 사전투표소 139곳 가운데 1층 또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84곳, 60.4%라며 이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인 20.4%보다 3배가량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